네, 목차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중요하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간 기획서를 쓰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목차를 가장 먼저 볼 텐데요. 이 목차를 구성하다가 책을 착수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두 개를 써놨는데요. 하나는 outline이고요. 하나는 table of contents입니다. 실제로 목차는 table of contents인데 outline이라는 표현도 쓰죠. 완벽하게 목차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개요를 계속 작성해가면서 글을 써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쌓기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outline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자, 1번 open outline입니다. 개방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챕터를 제거하거나 순서를 변경해도 전체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적인 에세이 또는 단편 모음집 그런 거 있죠. 본인이 쓴 에세이를 계속 모아요. 모았다가 책으로 낼 때 적절하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에세이 제목 하나가 그냥 책 제목이 되고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각각의 에세이는 그 제목과 관련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오픈 아웃라인도 있더라 하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폐쇄형이죠. closed outline입니다. 이건 그 목차를 처음부터 좀 잘 짜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순서를 유지해야 말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들. 예, 그게 어떤 것들인지 뒤에서 한번 보죠. 먼저 closed outline, 폐쇄형부터 먼저 보죠.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글쓰기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 글쓰기는 약간의 순서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글감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글감에서 사고를 전개하는 거. 글쓰기 특강 3번에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되고 아니고 퇴고입니다. 예, 퇴고. 이거 어떡하지? 퇴고입니다. 글을 고치는 거죠. 되고 아니고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제가 실수했네요. 퇴고입니다. 되고 아니고. 예, 오타나 쓸까 여기 살짝 가리겠습니다. 되고. 예,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이 목차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순서, 2장, 3장 순서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장 안에 하위 제목들, 하위 꼭지 제목들도 오른쪽 보시면 개요 쓰기, 논증하기 이런 것들이 순서가 좀 바뀌면 조금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글쓰기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예. 퇴고 먼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글쓰기 교과서는 이렇게 closed outline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스누피의 글쓰기 완전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유명한 작가들이 한 편씩 이제 에세이를 썼어요. 글쓰기에 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펼쳐서 이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오픈 아웃라인이죠. 이게 어떤 글이 먼저 와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 예, 이런 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차를 잡지 못하면 책을 쓰지 못한다라는 건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자, 영화평론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자, 1장 삶을 비추는 스크린, 2장 감정의 풍경 화면 위를 걷다, 3장 선택의 갈림길에서 보는 눈. 제목만으로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제목 안에 영화평을 하나씩 쓰면서 글을 전개하는 거라서 1장, 2장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또 3장, 4장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네, 그래서 이런 오픈 아웃라인도 가능하다. 3장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보는 눈 쓰다 보니까 글감도 없고 안 된다. 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3장 자체를. 예, 이런 것들이 오픈 아웃라인입니다. 목차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요즘은 AI도 많이 활용하시고 할 텐데 저는 이 접근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Outline Driven Approach입니다. 그 개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글을 쓰기 전 세부 목차를 모두 작성해야 되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수정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쓰면서 아웃라인을 계속 다듬어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번에 unfolding approach라고 그랬잖아요.
펼쳐지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서 글쓰기를 시작하시고 이후에 목차를 완성하자라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Key Insights for Writers. 억지로 목차를 짜는 것이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쓰기 컨설팅을 받으면 그 컨설턴트랑 목차 얘기하다가 6개월이 지나가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차를 형성하도록 하고 목차를 제약이 아닌 가이드로 사용하자. 제약이 아닌 가이드로 사용하자. 동기를 부여하고 글쓰기의 속도를 유지하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거는 보너스로요. 남이 쓴 책을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있죠. 뭐 목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gutenberg.org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조금 지난 책들이에요. 그 저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누구나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그래서 번역을 하실 수도 있고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중에 파는 책들 중에도 여기에 있는 책인데 번역을 해서 파는 책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원서 그대로 이걸 잘 예쁘게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셔서 마음에 드는 책을 선정하셔서 뭐 읽어보시기도 하고 번역서를 내시는 것도 또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